송영길 전 대표가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에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 뭐냐, 청주에 있는 한 4~5명 정도가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뭐 그냥 좌익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첩 활동. 어떻게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우리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을 중국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물로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우리가 세계 최첨단 전투기 F-35 있잖아요. 이거 도입하는 거 반대 운동. 야, 그 돈 있으면 민생을 챙겨라. 이런 거지요. 북한에 밤나무 묘목 100만 그루 보내주자.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라. 이런 거 했던 간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의 그 핵심 멤버들이 충북동지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송영길을 만났던 겁니다. 그때 송영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상임위. 그래서 송영길 방 사무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송영길이 뭐라고 했었느냐. 이 밤나무 묘목 100만 그루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이 그 충북 동지의 사람들한테 제가 북측한테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물어봐서 충북 동지의 당신들한테 말해줄게, 이런 겁니다. 송영길 간첩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간첩들한테, 송영길이 간첩들을 만나서 내가 북한한테 물어볼게. 이거 헛다리 짚은 거죠 사실은. 네. 이미 그 간첩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찌됐든 송영길이 외교통일위원장이니 그렇게 해줄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느냐. 그 간첩들 충북 동지에 이 사람들이 그걸 송영길이 하는 말을 다 여기다가 해서 녹음을 딱 했던 것이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어디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인정. 송영길이 뭐라고 했느냐. 의례적으로 했던 말이다. 밤나무가 구황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식량난이 극심하니까 밤이라도 좀 따가지고 식량으로 쓸 수 있을까. 밤나무가 심어지면 산림녹화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녹음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랐다.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불쾌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한 비판의 발언을 또 송영길이 했어요. 이렇게 검찰이 물어봤습니다. 뭐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신북방 정책, 남북 정상회담, 철도 연결 공동조사, 동해선 철도 복원 이런 거에 속도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레토릭은 화려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문재인의 레토릭은 화려했지만 실천된 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자 윤관석 의원, 인천이 지역구죠. 그다음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 두 사람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송영길의 스폰서. 5천만 원.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사람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이 김 씨, 그 스폰서 사업가가 어제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돈을 빌렸답니다. 수표로. 그 사람도 돈을 빌렸다네요. 아무튼 수표를 빌려가지고 은행을 세 군데 돌면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답니다. 추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만 원권이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권 100장 묶음 하나, 5만 원권 100장 묶음 또 하나, 그럼 두 개면 이 100장 묶음이 두 개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만 원권 20장, 1000만 원, 아니 200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봉투 하나에 담았답니다. 1000만 원짜리 봉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5개를 만들었다. 이게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 관련자들 증언이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그 5년 징역살이 하게 만드는 그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재판부가 유동규 말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오후 6시쯤 햇볕이 비치는 그때 유동규의 유언홀딩스라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종이 쇼핑백에다가 2억 원을 집어넣었더니 4kg쯤 되는데 이게 김용이 여기 외투에다 집어넣고 가니까 이게 외투가 이렇게 불룩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룩. 여기가 이렇게 불룩. 김용이 나중에 김용 변호인 측에서 야 그때가 6시면 깜깜해졌을 때지 그때가 어떻게 야 그러니까 제가 그날 찾아봤잖아요. 일몰 시간 오후 7시 23분인가 그렇습니다. 오후 7시 23분이면 오후 6시면 해가 쨍쨍할 때죠. 이런 것들이 다 발뺌을 하면 안 맞아떨어지고 유동규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직접 재판정에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가는 데 있잖아요. 재판관님 이게 막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건 거짓말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송영길한테 돈 봉투 살포할 때 그때 송영길의 비서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박모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왜 비서한테 줬냐 강래구한테 안 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걸 비서한테 줘야지 이 돈이 어디로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않고 송영길한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해단식 때 같은 헤드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 송영길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송영길이 아이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업가한테. 근데 사업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송영길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돈 5천만 원 준 거밖에 없다. 자기가 뭐 캠프에 나와가지고 뭐 청소를 하고 책상을 닦고 뭐 이렇게 인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돈만 줬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서 고맙다고 한 것은 5천만 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이다. 그것은 곧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